황혼 재혼의 행복한 꿈을 안고 혼인신고를 하려 갔습니다. 남편의 5번째 혼인신고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 순탄하게 잘 이어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아파트 베란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6의 나이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서연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밥그릇도 하나, 국그릇도 하나.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가끔은 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슬픔에 잠겨 지냈고 그 이후로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문득 자신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아직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 이른 나이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랜 친구 미경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창회 모임 있는 거 알지? 꼭 나와. 재미있는 사람 소개해 줄게. 무슨 소개? 이 나이에. 아이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황혼 재혼 얼마나 많은데. 너도 이제 좀 살아봐야지. 서연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토요일 오후 서연 씨는 오랜만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입구에서 미경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는 정갈한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 단정한 자세, 그리고 온화한 미소.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분이 내가 말했던 김주영 변호사님이야. 주영씨, 이분이 내 절친 서연이. 처음 뵙겠습니다. 김주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주영 씨는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으며 몇 년 전 은퇴한 후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둘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5년 전에 병으로 먼저 보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가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 서연 씨는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산책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주영 씨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서연 씨를 배려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차를 대신 몰아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서연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는 대화를 할 때 서연 씨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연 씨의 생각을 궁금해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요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서연 씨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주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있던 두 사람. 주영 씨의 프로포즈는 드라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서연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랑,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곧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 혼인신고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구청 민원실 혼인신고를 하러 간 그날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던 순간 서연 씨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의 5번째 아내가 될 거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연 서연 씨는 이 진실을 알고도 그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 접수하러 오셨죠? 구청 민원실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영 씨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을 만큼 긴장되었지만 그것은 행복한 긴장이었습니다. 신랑 쪽 서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주영 씨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혼 경력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주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 씨가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후 한 번 더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질문은 달랐습니다. 혼인 및 이혼 기록을 확인해 보니 총 4번의 혼인신고 기록이 있으시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번? 주영 씨는 분명 2번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별, 2번째는 이혼이라고. 아, 그게. 주영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서연 씨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영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영 씨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원실 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요? 우리 3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났잖아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첫 번째 혼인, 2005년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 2007년 두 번째 혼인, 2010년 협의 이혼. 2012년 세 번째 혼인, 2015년 재판상 이혼. 2018년 네 번째 혼인, 2022년 협의 이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4번의 결혼. 그렇다면 자신은 5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 3달 동안 진실을 숨길 만큼 중요했나요? 서연 씨는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합니다. 서연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주영 씨가 뒤따라왔지만 서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구청 계단을 내려가는 서연 씨의 뒤를 쫓아온 주영 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세요. 주영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변명이요? 좋아요, 들어보죠. 어떻게 4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숨길 수 있었는지 그 훌륭한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맞습니다. 사별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영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는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주영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저를 속였습니다.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결혼 2년 만에 알게 됐고 재판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제가 외로워서 성급하게 결정한 결혼이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정리했습니다. 서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이유인가요?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거든요. 사랑이요? 서연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진실을 말했어야죠. 저를 존중했다면 제가 선택할 권리를 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알 권리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저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영 씨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혜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야? 오늘 혼인신고하는 날 아니야? 축하하러 가려고 했는데. 서연 씨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사기꾼한테 속았대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연 씨,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끝입니다. 당신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네요.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주영 씨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 씨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행복한 신부가 될 거라 기대했는데 저녁이 되자 속은 바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주영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게 될지.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은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과연 주영 씨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헤어질까요? 집에 돌아온 서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는 딸 지혜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쌓여 있었고 친구 미경 씨의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간단히 축하 파티할까? 서연 씨는 답장을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결혼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파혼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주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서연 씨를 잃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석 달간 주영 씨가 보여준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행동들, 진심 어린 대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큰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과 분홍 장미로 만든 아름다운 꽃다발이었고 거기에는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 씨께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생각하면 할수록 서연 씨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십시오. 서연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한 석 달은 제가 살아온 60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게 그 미래를 함께 만들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올림. 서연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주영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저녁에는 편안한 밤 되세요 라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서연 씨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나요. 주영 씨의 답은 즉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한 주영 씨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자란 것도 그렇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서연 씨, 앉으세요. 서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열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주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다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말이에요. 주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 씨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째, 과거의 모든 결혼과 이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둘째, 혼인신고는 6개월 후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제 자녀들을 만나 직접 설명해 주세요. 넷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주영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주영 씨는 과거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의 잘못이었고 어떤 부분은 상대방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 중독이었고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고요. 서연 씨는 그의 솔직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혼인신고를 한 달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6개월 후였지만 서연 씨의 딸 지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영 씨를 직접 만나본 지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괜찮은 분 같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아들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보기 힘들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서연 씨와 주영 씨는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영 씨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직원도 환하게 웃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신혼의 첫날 주영 씨는 서연 씨를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구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서연 씨 좋아하시는 반찬들로 만들었어요. 서연 씨는 감동했습니다. 전 남편은 평생 한 번도 밥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영 씨는 첫날부터 이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주영 씨는 서연 씨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한강을 산책하거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주영 씨는 서연 씨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서연 씨가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말요? 좋아요. 서연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친구 미경 씨도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10살은 젊어 보인다.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 서연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요. 아이고 나는 됐어. 너만 행복하면 돼.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행복 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주영 씨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영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였고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원래 남의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고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못 봐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서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일까? 누가 보낸 걸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영 씨는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콤했던 한 달의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것을.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걸까요? 그 문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서연 씨가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주영 씨를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할까? 하지만 모른 척하기에는 그 문자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못 봐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하트까지 붙은 그 문자.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저렇게 문자를 보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세요. 오늘은 호박죽 끓였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고마워요. 서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온통 어제 본 그 문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 친구 만나고 올게요.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모임이라서요. 주영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서연 씨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주영 씨가 나간 후 서연 씨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간 주영 씨는 저녁 6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서연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아, 서연 씨.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먹게 됐어요. 9시쯤 들어갈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게 둘러대는 것 같았고 뒤에서 여자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오후 9시 30분 주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친구들이 오래 붙잡아서요. 술 드셨어요? 조금요. 한 잔만 마셨어요. 하지만 주영 씨에게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 씨가 평소 맡지 못하던 진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씻고 올게요. 주영 씨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영 씨가 벗어놓은 재킷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확실히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마이너스 수진. 서연 씨는 그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역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주영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녁 드셨어요?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친구들이요. 남자 친구들만요? 그럼요. 왜요? 주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서연 씨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누군가요? 그리고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설명해 보세요. 주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설명을 하라고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제 옛 의뢰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연히 만난 거라고요? 주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에 온 문자 봤어요. 오빠 오늘 저녁 못 봐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라는 문자요. 그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보낼 문자예요. 주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서연 씨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주영 씨가 변명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차 한 잔요? 당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저녁 9시 반까지 차만 마셨다고요? 서연 씨는 비웃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4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여자를 못 믿고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영 씨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언제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그냥 옛 지인 만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요? 증거가 다 있는데 오해라고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주영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서연 씨는 침대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 씨는 아침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따로 일어나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회사 좀 갔다 올게요. 주영 씨가 나가려고 하자 서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요? 진짜 회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수진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서연 씨, 제발 그만 좀 해요. 진짜 회사 간다니까요. 주영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녀는 주영 씨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가 샤워할 때 몇 번 훔쳐본 적이 있었는데 생일 조합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영 씨가 잠든 사이 서연 씨는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빠 결혼했다는 거 알지만 나 오빠 못 잊어. 수진아, 우리 관계는 끝났어. 나 이제 재혼했고 행복해. 그래도 오빠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만나줘요. 안 돼. 미안해.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대화는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영 씨가 결국 만나준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주영 씨의 네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지만 계속 연락하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폴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결혼했어도 전 부인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핸드폰을 원위치에 놓고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4번이나 이혼한 사람을 왜 믿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알려야겠어. 그리고 이혼해야겠어. 사랑은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족들 앞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대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이랑 같이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얘기할 게 있어. 꼭 와줘.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민준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갈게. 저녁 7시쯤 도착할게. 그날 저녁 6시 주영 씨가 퇴근했습니다. 서연 씨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싸움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지혜랑 민준이가 저녁에 와요. 아, 그래요? 제가 저녁 준비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 씨의 차가운 대답에 주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지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연 씨를 안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준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여위셨네. 괜찮아. 들어와서 앉아. 거실에는 이미 주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와 민준은 주영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영 씨도 불안한 표정으로 두 남매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무슨 일인데? 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너희 아빠가. 서연 씨는 주영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주영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서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찍어둔 주영 씨 핸드폰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수진이라는 여자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고. 지혜가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지혜가 주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준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주영 씨를 노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주영 씨.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한 민준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기 수지는 제 전 부인입니다. 전 부인이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네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이 와서. 우연이요? 이 문자들을 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준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영 씨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면 그만 연락하겠다고 해서. 한 번만 만나면 그만 연락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전 부인을 왜 만나요? 그것도 우리 엄마 몰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이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4번이나 이혼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민준아. 서연 씨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도 민준 오빠 말에 동의해요. 지혜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주영 씨 만났을 때는 괜찮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전 부인이랑 만나다니요. 주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거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영 씨보다 키가 컸고 지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이 더 심하죠. 4번이나 이혼한 사실도 숨기고 결혼하자마자 전 부인 만나고. 민준아, 진정해. 서연 씨가 아들을 말렸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 건 알아요. 우리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는 혼자 계시는 게 나아요. 민준아, 그만해. 서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지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안 외롭게 해드릴게요. 주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회요? 엄마가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고 4번이나 이혼한 사실 숨긴 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배신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영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랑 같이 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지내세요. 이 사람이랑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민준아, 엄마는. 엄마, 제발요. 우리 말 들어주세요. 지혜도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더 상처받는 거 못 봐요. 서연 씨는 자녀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짐 좀 싸올게. 서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주영 씨가 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제발. 손 놔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주영 씨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한 달 전 행복하게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혜와 민준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주영 씨를 돌아봤습니다. 주영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혜가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민준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민준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손잡고 산책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영 씨의 문자였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서연 씨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5번째 이혼을 준비해야겠어. 가족의 반대 앞에서 무너진 결혼. 서연 씨는 정말 이혼을 결심할까요? 주영 씨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의 집에서 지내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소개해준 여성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혼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고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으니 협의 이혼이 가능할 겁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없을 거고요. 변호사 김소희는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협의 이혼이요? 그 사람이 순순히 응할까요? 서연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가면 됩니다. 증거도 충분하시고요.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주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협의 이혼해 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연 씨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 씨. 그 이후로 주영 씨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서연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틀 후 주영 씨가 민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제발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민준이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주영 씨 돌아가세요. 엄마는 안 만나실 겁니다. 민준 씨 제발 부탁입니다. 5분만이라도. 경찰 부를 겁니다. 빨리 가세요. 주영 씨는 1시간 동안 집 앞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주일 후 협의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서연 씨는 변호사 김소희와 함께 들어갔고 반대편에는 주영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 씨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네요. 김소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아닌가요? 네, 하지만 본인 사건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보통입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협의 이혼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서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협의 이혼에 반대합니다. 서연 씨는 놀라서 주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반대하는 거예요? 서연 씨,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주영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영 씨,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 혼인 중 부정행위의 증거도 있고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전 부인을 한 번 만난 것뿐입니다. 주영 씨가 항변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전 배우자를 만난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김소희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혼인 전에 과거 혼인 이력을 숨긴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제가 말할 기회를 못 찾아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서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 씨, 제발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서로 상처만 더 커질 뿐이에요. 서연 씨. 주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정말 서연 씨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사랑이요? 서연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한테 저는 5번째 부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4번이나 이혼했고 이번이 5번째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주영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영 씨, 협의 이혼에 동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쪽 다 힘들어집니다. 저는 서연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 이혼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특별히 분할할 재산이 없습니다. 김소희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도 거의 없고요. 의뢰인께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영 씨도 동의하십니까? 네. 주영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께 위자료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서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서연 씨께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주영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증도 받아왔습니다. 5천만 원이요?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주영 씨 혼인 기간이 한 달인데 위자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연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김소희 변호사가 서연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위자료입니다. 서연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주영 씨도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협의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주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영 씨도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주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정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소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2주 후에 이혼 확정 통지서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끝났어. 협의 이혼으로. 잘했어, 엄마. 이제 홀가분하시죠? 응. 하지만 서연 씨는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후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설렘, 한 달 동안의 행복,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배신과 고통. 모든 게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번째 혼인신고, 그리고 5번째 이혼. 주영 씨에게는 5번째 이혼이지만 서연 씨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택시를 타고 민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 살아야겠구나. 5번째 이혼으로 끝난 짧았던 결혼. 이제 서연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혼자가 된 그녀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주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정 통지서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 결혼도 종이 한 장으로 시작했고 이혼도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네요. 옆에 있던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서연 씨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한 달 넘게 아들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지. 너희한테 계속 폐 끼칠 순 없잖아. 무슨 폐예요,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이 있어. 그리고 서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 지혜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주영 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8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동안 지혜가 가끔 와서 청소를 해둔 덕분에 집은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혼자 있는 공간. 석 달 전까지는 익숙했던 이 고요함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혼자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주영 씨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숨소리와 밥 씹는 소리만 들으며 식사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예전에는 이 정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영 씨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책들. 주영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펼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미경 씨는 서연 씨의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왔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났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겠지. 근데 말이야.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진심이야? 응. 처음에는 외로워서 주영 씨를 만났잖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근데 깨달았어.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미경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강해졌다. 예전에 너 같지 않아. 그런가? 나도 그렇게 느껴져.
뭔가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붓질이 익숙해졌습니다.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소질이 있으세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서연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같은 반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보다 조금 어린 60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남편이 다른 사람 만나서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배신당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여성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서연 씨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지혜와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져. 요즘 행복해. 진짜요? 혼자 계신데도요? 응.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 자유롭고 평화로워. 어느 가을날 서연 씨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영 씨와 처음 만났던 그 계절과 똑같은 가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서연 씨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주영 씨를 처음 만났었지. 그때는 설렜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랑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예요. 주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끊어야 할까 아니면 들어야 할까?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많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주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서연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주영 씨,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서연 씨, 저 이제 혼자가 편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도 주영 씨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아니, 혼자라서 더 좋아. 서연 씨는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이지만 그곳이 이제는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취미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을 때도 노래가 나왔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혼자여도 괜찮아. 주영 씨와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쁜 관계보다는 혼자가 훨씬 낫다는 것.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번째 혼인신고 그리고 다시 혼자. 서연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서연 씨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서연 씨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서연 씨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루가 오든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